단풍국 남자 테이크 1.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캐나다 출산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둘째 돌잔치에 상영했던 성장 동영상인데요. 출산뿐 아니라 캐나다 의료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세 아이 모두 자연분만인데 각각 케이스가 다릅니다. 첫째는 병원에서 자연분만한 경우고, 둘째는 양수가 일찍 터져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였고, 막내는 집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오늘은 병원, 조산, 홈버스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의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병원을 통한 자연분만입니다. 저희의 경우 산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파가 병원으로 와서 출산의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산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족과 배우자가 분만실에서 출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와이프가 아이 낳는 과정을 다 보고 나니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큰 고통을 느끼면서 저를 낳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날 잠들기 전에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나면 간호사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가 초유를 먹었는지, 그리고 2시간마다 직접 수유, 간접 수유를 했는지 확인하고, 직접 수유가 안 되는 경우나 모유가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에는 분유도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 큰아이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미리 카시트와 아이가 입을 옷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산후조리라는 게 없어서 퇴원도 일찍 하고 신생아를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birth certificate 발급과 육아 보조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양수가 일찍 터져서 5주에서 6주 정도 조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3주 입원을 했고, 출생 후에도 황달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까지 합치면 산모는 4주를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저희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만약 와이프가 입원하는 동안 1인실을 사용했다면 추가 비용이 있었을 텐데, 저희 와이프는 2인실을 사용했고 룸메이트 분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면 둘째가 100일이 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구급차를 부르고 일주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없었고 구급차를 이용한 서비스 피 45불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캐나다 의료 시스템 혜택을 제대로 보았는데요.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총동원이 되고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셋째의 경우 홈버스를 선택했는데, 산파가 집으로 와서 모든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하룻밤 지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가장 편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낳아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과 산파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온갖 바이러스가 난무하고, 노인이나 신생아처럼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가족들 입장에서도 근무교대로 자꾸 새로운 의사와 간호사가 들락거리면서 아래를 들춰보고 손을 집어넣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파를 이용하면 산파가 산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교대를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산모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경우 캐나다 미드와이프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홈버스를 선택한 막내가 가장 수월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산파가 집으로 출장을 와서 셋업부터 뒷마무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집에서 낳을 경우 뒷정리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료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공짜일까요?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의료보험이 없다면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입원하는 기간,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에 따라서 10,000불에서 30,000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지만 부모의 캐나다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산 후 얻게 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혜택이 있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는데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원정 출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irth tourism이고 직역하면 출생 관광이 되는데, 캐나다의 경우 밴쿠버 리치몬드 병원 출생자 중 거의 4분의 1이 원정 출산이라고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도 캐나다 원정 출산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캐나다와 미국 내에서 큰 논쟁의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정 출산의 찬반을 떠나서 요즘은 저출산이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